안녕하세요. 일본은 언제부터 우리를 앞서갔는가? 에도시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도시대의 출판과 그로 인한 학문, 번역, 그런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의 발달은 지식의 저변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했죠. 16세기 말 한반도, 유럽을 통하여 활판 인쇄술이 일본에 보급되고 17세기까지는 실제로 나라나 교토, 일본의 중심이었던 출판도 교토가 중심이었습니다. 당시의 책은 불서, 한서, 고전 등 조선과 마찬가지였죠. 재미없는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에도시대 책의 대중적 소비가 시작된 것도 정말 일본답게 포르노라 섹스였습니다. 1682년 이하라 사이카쿠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의 섹스 라이프를 다룬 호색 일대남이 나오면서 책의 대중소비 가능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로부터 에도의 출판붐이 일어나는데 센코쿠 시대의 권선징악,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창작 환타지물 난소 사타미 하켄덴 이라는 책이 나오고 이세 참배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에 여행 스토리 책이죠. 도카이도 주이 자쿠레케라는 수많은 서적들이 출간됩니다. 이는 이렇게 출판붐이 불게 된 이유는 지식의 재산적 가치나 사유화를 법적으로 에도시대가 인정해 준 것이었죠. 즉 판권과 저작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이런 출판붐이 일어나는 것에 기인합니다. 서구 근대 법제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출판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공유경제의 효시라고 그러는 출판 프로듀서라는 쇼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쇼시는 출판사, 인쇄소, 서점이 함께 분업하고 일괄 공급 체계를 갖게 되는 시스템을 얘기하게 되죠. 공급자는 공동 출자 판권의 분할, 수요자는 안전된 판로를 위한 대본업, 대본업은 책을 빌려주는 업을 얘기합니다. 즉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책을 대여해주는 렌탈형 비즈니스가 생겨나죠. 18세기 중반에 이미 에도에는 200개가 넘는 대본서,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성업하고 있어서 책 한 권이 나오면 최소 10만에서 20만의 독자가 확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특권 계층에 독점되지 않고 대중에 보급된다는 것은 사회 변혁에 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문과 광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신문으로는 현재 세계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 신문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미우리의 자이언츠라는 프로구단도 이 요미우리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 사명인 요미우리라는 배경은 사실 에도 시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초반 화재나 자연재해, 사건, 사고의 소식을 낱장 또는 몇 장의 지면에 담아서 거리에서 파는 일종의 소식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요미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호에요 하고 낱장으로 담아서 뿌리는 것들이 일종의 일본에선 요미우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지금의 신문과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뉴스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 매체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미우리를 간행하는 업자를 요미우리야 또는 가와라바냐라고 했습니다. 요미우리의 주요 소재는 주로 대화재나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 살인사건, 기담, 괴담의 저작거리에서 화제가 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었죠. 부정기적으로 제작되는 신문과 타블로이드판의 중간 성격이었는데 그럼에도 제작 과정은 지금의 신문을 제작하는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기자들이 나가서 기사를 작성해서 원고를 넘기면 인쇄업자가 목판에 인쇄하고 그걸 다시 판매원들이 가두 판매를 하는 형태였으니 지금의 신문을 파는 형태랑 거의 다르지가 않았죠. 에도시대 인쇄물 유통 발달은 상업자본의 발달과 맞물려 광고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광고지라는 것이 탄생되게 됩니다. 에도시대 광고 목적의 광고지는 히키우다라 불렸고 이거는 상점을 비롯해서 가부키 극장의 신사, 사찰에서 행사 소개나 관객 안내를 위한 것들로 발행을 했었죠. 후에 니시케이 신문이라는 곳이 나왔는데 이 니시케이 신문이 최초로 기사가 실린 본지 외에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서 광고를 했던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히키우다를 부록으로 곁들여 배포했는데 이것은 최초의 신문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을 통한 광범위한 광고 효과의 시초로서 광고주는 보다 신문을 통해서 더 넓게 광고를 할 수가 있었고 신문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서 수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상조의 비즈니스 모델이 신문 광고 형태로 탄생한 것이 거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들어서 번역과 사전, 이것이 일본의 지식산업을
굉장히 앞당기는 계기가 되는데요. 18세기 들어서 일본의 서양 의학서가 전래되면서 일본 지식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1771년 서양 해부학서죠. 타펠 아나토미아라는 서양 해부학 책이 들어오죠. 사실 이때도 일본은 조선과 달리 사람의 몸에 칼을 대거나 손을 대서 병을 고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서양 해부학 책을 접한 3인의 일본 의사들이 이걸 번역하게 되죠. 이 최초의 번역본이 해체 신서입니다. 해체 신서는 당시 번역을 하려면 사전이 있어야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사전 하나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의학은 해체 신서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일본 의학에 미친 영향은 무척 컸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의학계는 나날이 발전해서 1804년 세계 최초의 전신 마취술을 통해서 수술을 했다는 성공적인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해체 신서가 출간되자 난학자들 사이에서는 책을 지식의 전달 도구로 삼기 위한 번역에 대한 욕구가 아주 샘솟게 되죠. 번역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네덜란드 학문들이 들어왔고 나가사키를 통해서 쇄국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네덜란드 문물은 계속적으로 나가사키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번역 사전이 아주 필수했죠. 그래서 난일 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식인들은 그 사전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세기 초까지 네덜란드가 그렇게 무역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영향권 안에 문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 사전, 네덜란드 사전조차 없어서 남불 사전, 네덜란드, 프랑스 사전을 기반으로 번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3년에 걸쳐서 1796년 일본 최초의 난일 사전이 나왔던 것이죠. 네덜란드 일본어 사전인 하루마와케가 탄생이 됐고요. 훗날 일본 난학자들의 보물이라 하는 두루하루마가 출간이 되면서 일본의 지식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에도시대 지식인들은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편찬에 아주 매진을 하는데요. 후에 영일사전, 불일사전도 출간되면서 출판의 번역은 에도시대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에도시대의 근대화를 앞당긴 지식산업의 배경, 출간과 출판, 그리고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배경이 된 힘, 교육에 대한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